불과 반년 만에 얼마가 올랐죠? 2억 5천만 원이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이거는 지금 4억 2천만 원이나 올랐어요. 지금 부동산의 가치가 엄청나게 왜곡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안녕하십니까. 현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낱낱이 보여주는 참 재미있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기사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기사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요. 보면은 타이틀이 되게 재밌어요. 규제 틈새로 몰렸다. SK 북한산 시티 아파트고요. 또 잠실의 파크리오 아파트입니다. 거래가 최다를 기록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 요지는 보면 대출을 풀어준 6억 이하의 매물들이 아예 동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세 대출이 되는 3억 미만의 아파트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외지인들이 서울에 매입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찬찬히 읽어보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런 분석을 냈냐면 이 서울의 그 부동산 정보광장이라고 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나타내는 그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 데이터에 따르면 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데이터에 따르면 아파트 거래량이요. 지난 6월 15,591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또 7월에도 1,616건을 기록할 정도로 거래량이 많았다. 근데 8월의 거래량은 2,100건으로 자, 거의 한 7분의 1 수준으로 확 내려앉았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제가 요 관련해 가지고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먼저 서울의 아파트 부동산 거래량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이게 지금 2020년도 1월 달부터 현 8월 달까지의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보면 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그냥 뭐 이제 이사철에는 다소 조금 거래량이 많고요. 뭐 이사철이 아닐 때에는 그냥 평범한 수준을 보이고 뭐 조금 거래량이 올랐다가 이렇게 평소 때와 같은 거래량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이 6월 달의 거래량이에요. 6월 달의 거래량이 갑자기 3배 이상 폭증했죠. 왜 폭증했을까요? 6월 달에. 자,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자, 6월 30일까지 이 지난 12.16 대책에서 발표했듯이 6월 30일까지 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됐죠.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니까는 여기에 따른 급매물들이 많이 시장에 등장을 했어요. 6월달 안에 잔금을 쳐야 되니까 6월달 안에 잔금을 쳐야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니까 거래가 활발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자,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다 보니까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당연히 줬겠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서 6.17 대책이 또 나왔어요. 이 6.17 대책이 나오면서 규제가 조금 수도권에서부터 좀 멀리는 청주까지도 규제가 많이 늘어났었죠. 그렇다 보니까 서울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6.17 대책이 합쳐져가지고 이 서울의 거래량이 폭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6.17 대책이라는 게 규제를 한 규제책이다 보니까 7월 달에는 거래량이 3분의 1 정도 줄어들었죠. 그렇다가 이때 강력한 한방이 나왔죠. 7.10 대책이죠. 강력한 한방. 취득세가 중과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래량이 역시 5분의 1로 줄어든 이 현재까지의 올 부동산 시장을 서울 부동산 시장이죠. 올해 서울 부동산 시장을 이 거래량으로 좀 바라보는 그러한 자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서울의 거래량을 봤는데 6월 달부터 8월 달 사이에 특히 거래가 좀 많았던 그 사이에 서울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이 아파트가 어떤 거가 있었나, 어떤 아파트들이 있었나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게 이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북한산 시티 아파트예요. 33평형이죠. 84제곱. 이 강북구 미아동의 북한산 SK 시티 아파트가 1월 달 가격은 5억 원이었거든요. 1월 달에. 자, 그런데 7월 달에 거래된 가격이 7억 5천만 원이에요. 자, 불과 반년 만에 얼마가 올랐죠? 2억 5천만 원이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거래량에서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거래가 많이 된 건 송파구 신천동의 파크리오인데요. 역시 30평대입니다. 33평형. 파크리오가 1월 달 가격이 17억 원이었어요. 17억 원. 17억 원이었는데 7월 달의 가격은 21억 2천만 원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얼마인가요?
이거는 지금 4억 2천만 원이나 올랐어요. 반년 만에 두 번째로 거래가 많았고요. 또 세 번째로 거래가 많았던 애는 도봉구 방학동의 신동아 1단지, 역시 33평형이죠. 84제곱. 요것도 1월 달에는 2억 9,900만 원, 약 3억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였는데 7월 달에는 4억 3,800만 원, 약 1억 3,800만 원이 증가가 했죠. 역시 네 번째는 강서구 방화동이에요. 이번엔 도시개발 2단지인데 얘는 전용이 49제곱미터네요. 평형으로 따지면 한 20평형, 21평형 정도 되겠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3억 6,500만 원이었던 게 역시 7월 달 반년 만에 4억 4천만 원, 약 7,500만 원이 올랐어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 거래량이 어디가 많이 거래가 됐는지 이 데이터를 보면서 확 와닿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정말 눈치도 빠르고 좀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왜 이런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됐는지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하나 인상적인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맨 아래쪽에 이 7월 10일 이후, 그러니까 7.10 대책 이후에 서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주택이 어떤 건지 아세요? 바로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공덕 헤리지움이라는 오피스텔인데 얘가 51건이 거래되면서 7.10 대책 이후에 가장 많이 거래된 주택이에요. 근데 얘도 특징적인 부분이 오피스텔이잖아요. 얘는 왜 거래가 가장 많이 됐을까요? 다 이게 1년에 올해 발표됐던 그 부동산 대책들, 부동산 규제들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어떤 연관인지 살펴드릴게요. 자, 보면은 6억 원 이하의 보금자리론 대출 활용이 가능한 아파트들이 집중적으로 거래가 됐어요. 아까 그 거래량이 가장 많은 SK 북한산시티 같은 경우에 원래 올 1월 달에는 5억 원이라 그랬죠. 근데 올 7월 달에는 7억 5천만 원, 2억 5천 상승했다고 했잖아요. 자, 6억 이하의 보금자리론 대출. 자, 무슨 말이냐면 현재 부동산 시장은 이 LTV가 9억 원 이하까지는 40%가 나오지만 9억 원이 넘어서부터는 LTV가 줄어들죠. 그렇다 보니까 대출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보금자리론이라는 대출은요, LTV가 60%까지 나와요. 자, 그리고 또 실수요자의 요건을 갖추면 LTV가 70%까지도 나온단 말이죠. 즉,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아파트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된 그 아파트가 대출을 활용할 수 있었던, 현재 같은 대출을 활용하기 힘든 시장에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었던 아파트가 가장 거래가 많이 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3억 원 이하의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 가능한 아파트.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난 6.17 대책에서 이건 발표했던 내용인데 6.17 대책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전세자금 대출이 안 돼요. 혹은 이미 받은 사람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당해요. 자,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떤 집을 하나 사놓고, 자, 그러고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를 활용해서 내가 살 집을 또 따로 마련하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자꾸 오르다 보니까 미리 주택을 구입하려던 수요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수요자들이 이용했던 방법이 이 방법이었어요. 3억 원 이하에 이런 것들. 자, 그렇다 보니까 아까 그 강서구 같은 데들 혹은 도봉구 같은 데들 가격이 저렴했던, 도봉구 같은 데가 가격이 저렴했죠. 그런 아파트들이 이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충분히 구입할 수 있었던 아파트 단지였단 말이죠. 그런 애들이 거래량이 6월에서 8월까지 3위에 랭크될 정도로 거래가 많이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요,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자, 얘가 바로 파크리오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6월 23일부터 서울에서 적용된 게 있었죠. 강남의 뭐 삼성동이라든지 뭐 대치동 이런 지역들하고 송파구에서는 잠실동 같은 데들, 그런 지역들이 6월 23일부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됐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그렇다 보니까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죠. 구입하고 내가 돈이 있어도 직접 실거주를 못 한다면은 거래 허가가 안 나요. 그렇다 보니까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자, 그런데 이 파크리오라는 녀석은 얘는 송파동이 아니죠. 신천동이죠. 송파구에서. 근데 잠실의 메인은 역시 엘스라든지 리첸스, 트리지움 이런 애들인데 그런 애들은 다 잠실동이에요. 걔네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들어가 있지만 길 하나 차이로 이 파크리오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파크리오가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가격이 올랐던 거예요. 역시 이 역시도 규제를 피한 거죠. 길 하나 차이니까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잖아요. 잠실 내에서도. 같은 생활권 내에서 규제를 피했던 아파트가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6개월 만에 4억 원이 넘게 올랐죠.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에 7.10 대책 이후에 서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주택이 오피스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역시도 규제하고 이게 맞물려 있어요. 이게 다. 자,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들이 이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가 되죠. 8% 내지는 12%까지 취득세가 중과되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주택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게 뭐였죠? 오피스텔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앞전에 딱 보여드렸듯이 서울에서 현재 거래가 가장 많이 되고 있고 혹은 규제가 나오기 이전에 거래가 많이 됐던 애들이 다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녀석들이 거래가 많이 됐다는 거죠.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올 한 해만 해도 큼지막한 규제책이 2개나 나올 정도로 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의 가치가 올바르게 매겨지고 있나요? 엄청나게 왜곡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부동산의 가치는 과거에 어떻게 매겼죠, 우리가? 입지 들어보셨죠, 입지. 입지에다가 수요가 많은 지역들, 또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호재, 개발 호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은 지역들이 가치를 많이 상승시켰고요. 그런 애들이 실제로 가격도 많이 비쌌었어요. 자, 근데 지금 거래량 아까 1위부터 4위까지 보여드린 것 중에 뭐 송파구에 있는 파크리오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 뭐 도봉구 혹은 강북구 혹은 강서구, 자, 이런 지역들이 지금 언급한 이런 지역들이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지역들이었나요? 그럼 아니면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들인가요? 그 다른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선호하는 시장에서 많이 선호하는 강남 3구랑 비교했을 때 입지가 뛰어난 지역들인가요? 그 지역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전통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녀석들이 시장에 적용이 안 되고 오히려 다른 요소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현실이.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포인트, 이 키워드가 뭐냐? 이 갭매우기란 말이죠, 갭매우기. 즉, 가격이 저렴한 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녀석들. 이런 녀석들로 사람들의 수요들이 몰리고 있고 그런 지역들의 부동산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좀 투기 세력들을 잠재우기 위한 규제를 연속적으로 내고 있는데 이 투기 세력들이 이러한 나라의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렇게 자꾸자꾸 규제가 없는 대로 피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제를 피한 이 풍선 효과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로. 자, 오늘은 이렇게 현재 부동산 시장을 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시장을 되짚어보고 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전망하게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맞아요. 지금 서울을 포함한 이 수도권, 이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좀 달아올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좀 아무쪼록 좀 확실한 규제 혹은 좀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해서 좀 시장이 좀 많은 사람들이 실수요자들 특히나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좀 올바른 시장으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